네, KBS 뉴스 특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의 일인데요.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진호 기자, 조국 장관 갑자기 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특수부를 폐지하는 안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법조기자단에 배포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력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 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감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또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텼다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전했습니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온기로 감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개혁 과제를 당정청이 완수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지숙 기자,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조 장관의 배우자와 오촌 조카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동생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오전에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대충의 로드맵은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검찰 개혁 방안 발표 때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5번째 검찰 조사인데요. 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고 오늘은 사모펀드 의혹과 개인 노트북을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검찰 수사 상황도 조 장관의 사퇴 결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수료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개입하거나 알았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장관으로서는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는 그럼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후에 조 장관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원 기자. 예. 여야 각각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좀 나왔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에 여야 모두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단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조 장관의 사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도 조 장관의 전격 사퇴를 미리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에 앞서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이제 검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조 장관의 거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당초 15일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이 국감까지는 조 장관이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와 함께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에서도 다소 이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내일 법무부 국감이 있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잠시 뒤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불곧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온 만큼 조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이 늦었지만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역시 조 장관 거취 정리를 표명해온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의 사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장관 사퇴 관련 뉴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소환인데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5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정 교수는 당시 오전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는데 이후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정을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3차례 조사에서는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직전 조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내용이 광범위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정 교수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라진 정 교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차장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건네줬다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경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생중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년 만에 열리는 평양 원정 경기의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돼 국내 시청자들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남북 경기 중계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방송단 파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북한에서 당초 합의했던 중계방송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측 중계방송진의 방북 추진 실무 연락을 중단했고 결국 현지 생중계는 무산됐습니다.
지상파 3사는 북한으로부터 국제 신호만 제공받아 서울에서 중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중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추진하던 취재기자단의 방북도 무산됐습니다. 비록 생중계와 현장 취재가 무산되더라도 K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남북 경기 영상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축구대표팀은 잠시 뒤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떠나 오늘 저녁 공식 훈련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30분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을 벌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불법 체류자가 카자흐스탄에서 붙잡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불법 체류자는 인터폴과 현지 대사관 등의 공조로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도로에서 8살 장모군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 20살 A씨.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사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인 오늘 아침 A씨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өз еркіммен Қазақстаннан келдім. баланың ата-анасынан кешірім сұрауға келдім. және де осы следствие амалдарына қатысуға дайынмын. 경찰은 지난달 21일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를 뒤쫓았습니다. 또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하고 외교부는 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의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자인 친누나가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데다 수사가 지속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수하게 된 계기가 저희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결국에는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늘 오후 경남 진해경찰서에 도착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A씨의 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8살 장모군은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안 되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서울시와 사측 등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와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접종은 만 65살 이상은 다음 달 22일까지,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임신부의 경우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후에도 서늘한 기온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전주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모레 아침엔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에서 40mm, 영남 해안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으로 내리면서 내일 새벽 강원 산지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1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있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국 법무장관 사퇴와 관련한 KBS 뉴스특보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